육군과 해군의 회전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초훈련용 헬기 벨 505가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전력화된 헬기는 현대식 계기 체계를 탑재해 훈련 효율성과 조종사의 안전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군도 현역 시절 익힌 전차와 장갑차 조종수를 잊지 않도록 조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군 51보병사단이 동원훈련 이형 체계 개선에 따라 동원 미지정자 대상 주특기 훈련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과 나토 간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나토는 또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방위산업협력을 결의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육군 항공학교가 500MD의 노후화를 비롯해 교육훈련용 항공기의 전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초훈련용 헬기인 벨 505에 대한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육군은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건설이라는 사명 아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육군항공학교가 벨 505에 대한 전력화 완료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5년 제안서 평가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2022년 중반 헬기 도입이 결정됐으며 이후 학교는 육군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헬기 30여 대를 도입했습니다. 500MD가 담당했던 비행훈련 과목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전력화된 벨 505 항공기는 기초비행부터 계기비행까지 전 과정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벨 505에는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으며 넓은 구조의 유리창으로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효율적으로 훈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기초비행 훈련 용도인 벨 505의 순항 속도는 시속 204km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243km입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498km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입니다. 벨 505에 대한 전력화가 완료됨으로써 육군 항공학교에서는 최신 기종으로 조종사 양성 기초비행부터 전투비행까지 가능한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육군 51보병사단이 동원 미지정자 대상 주특기 훈련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군도 현역 시절 익힌 전차와 장갑차 조종수를 잊지 않도록 조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련장에 입소한 예비군들이 장갑차를 조종합니다. 오랜만에 조종하는 장갑차지만 안정적인 주행으로 다시금 옛 실력을 뽐냅니다. 육군 51보병사단이 25일 동원 미지정 기갑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제 기동훈련과 정비, 편제 장비 운용 등 실전적 주특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5년 전 전차 한 대 없던 국군은 이젠 예비군까지 3세대 전차 운용법을 교육받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활용된 전차는 K1 2원 전차. 북한 정규군의 주력 전차 T계열 혹은 천마호보다 월등한 시스템과 방호력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 TMPS를 활용해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작전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동원훈련 2형 체계 개선이 시범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예비군이 주특기 훈련으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비사단인 17사단 전차대대가 훈련에 협조했고 예비군들은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원 지정이 되지 않아서 기본 훈련만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 장비들이랑 함께 훈련하고 만져보고 정비도 해보고 하면서 현역대 느낌을 조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재밌게 훈련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현역 시절 주특기 경험을 유지해 전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강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현역 시절에 주특기 교육을 받아왔던 그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특기 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대는 앞으로 실전적 동원 훈련을 통해 예비군 전투 지속 능력을 점검하고 국가안보의 한 축인 예비 전력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육군 31보병사단 비호여단이 전투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유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실시하는 만큼 장병들은 남다른 의지를 갖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유격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PT 체조가 한창입니다. 육군 31보병사단 비호여단 장병들의 유격 훈련 현장. 장병들은 유격 체조를 통해 근력과 정신력을 한껏 강화합니다. 그렇게 끌어올린 전투력. 장병들은 종합장애물 훈련장에서 철교를 건너며 담력과 근력을 키웁니다. 철교 장애물의 높이는 5m 정도입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통해 근력을 키우고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에서 이동할 때 필요한 균형 감각도 기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값진 경험을 했고 그만큼 더 강한 전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유격 훈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에 복귀해서도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유격 훈련인 담장 넘기. 도움닫기를 통해 담장이나 창문, 벽 등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장애물 높이는 2m. 장병들은 힘차게 뛰어올라 키보다 높은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전 장병이 하나 되어 함께 이겨낸 만큼 중대 전체가 더욱 끈끈해지고 단결력도 강해졌습니다. 여단은 이번 유격 훈련에서 참호격투, 화생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선 각 훈련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날씨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비와 더위 속에서 펼쳐진 유격 훈련. 장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길렀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K1A2 전차를 이끄는 여군 조종수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K1A2 전차를 조종하는 전차조종수 김규빈 하사입니다. 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전차를 조종하는 김 하사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맹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기도원대대에서 조종수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하사 김규빈입니다. 네, 일단은 대지반대 통해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적폐 판단 상황 부여할 겁니다. 네. 다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기동. 네. 다음 부여하겠습니다. 네. 3m 첫 번째 발차 전승부 H1F 도착해! 도착해! 부모님이 우리 딸이 이렇게 그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를 아시면 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군대에 왔다는 거에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유튜브나 뉴스에 저희가 훈련하는 영상이 올라오면 규빈아 이거 너희 부대야? 너무 멋있다. 너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많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훈련을 나갈 때 한 번씩 저희한테 고생한다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장비가 지나가면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되게 멋있게 바라봐 주시고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손을 흔들어 주시며 인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후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맹호.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간 방산협의체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토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매해 국내 총생산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내용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명시됐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나토 간 국장급 방산협의체가 신설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 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방산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4월 방사청장 나토 방문 시 방산협의체 개설 합의에 따른 이번에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협의체는 올해 하반기에 나토하고 방위사업청 간 개최를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복합 도전에 대응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토대로 나토의 방위 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 간의 특별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토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핵심 방산물자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32개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군사 역량 목표 이행을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1.5%는 인프라 보호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쓰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직통열차가 5년 만에 운행을 시작하며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선 K드라마 유포를 이유로 20대 청년이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7일 북한에서 출발한 러시아 직통열차가 26일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모스크바 직통열차는 10,000km 이상을 이동하는 세계 최장거리 노선으로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중단됐다가 약 5년 만에 운행이 재개된 겁니다. 이번 열차엔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탑승했고 5년이란 시간이 흐른 만큼 친환경 화장실 같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새 객차가 투입됐습니다. 타스 통신은 이번 운행 재개가 지난해 6월 개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라며 평양과 모스크바 간 직항 교통이 철도만 있는 만큼 두 국가의 우호를 보여주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밀착 행보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최근 북한 내 인권 상황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탈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했는데 탈북민 김일혁 씨가 내가 알고 지냈던 22살 청년이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노래를 유포했다는 죄로 얼마 전 공개 총살됐다고 밝힌 겁니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핸드폰 검열도 한층 강화된 걸로 보이는데 이름 뒤에 이모티콘을 붙이는 것까지 통제한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우리 국토의 최동단인 독도는 기상에 따라 입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육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이 국토순례 기간 성공적으로 독도에 입항해 조국 수호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백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 최동단 독도에 육사군악대의 홀로 아리랑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생도들은 독도가 포함된 홀로 아리랑의 가사를 상기하고 군악대의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후 국토수호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조국 수호의 의지를 다집니다. 육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의 이번 독도 방문은 학교의 대한민국 국토순례 대장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함께 간 군악대가 독도에서
홀로 아리랑을 연주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토 순례를 통해 독도 수호에 대한 사명감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생도들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독도 방문 기회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영토를 눈에 직접 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1학년 생도들은 국토순례 1일차인 월요일에는 포항을 방문해 해병대 1사단과 포스코 역사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요일에는 울릉도를 방문해 성인봉을 등반하며 소중한 우리 영토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일정을 함께한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는 울릉도 저동항 관해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육군 화생방학교가 실전 작전 계획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호 운용성과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 관련된 분쟁과 급변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군 화생방학교가 주관한 한미 핵 WMD 대응 세미나. 북한의 핵과 WMD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기술, 교육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측에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해공군과 해병대, 연합사 등이, 미 측에서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8군, 미2사단, 국방위협감소국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CTR 프로그램, 즉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전환 시점을 고려한 우리 군의 준비 방향과 작전 계획 구현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교류와 교육훈련과 관련된 한미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세미나 때는 실시간 작전계획 실행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전계획 시행 방안에 대해서 한미가 논의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There is a lot of events happening in the geopolitical realm currently, especially in the Middle East.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us to share about the operational and strategic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going forward. 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이어가는 한편 한미의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6.25 전쟁 발발 75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 참전 용사들과 한인사회 인사들이 모여 6.25 전쟁 75년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엔 조현동 주 미 대사를 비롯해 6.25 전쟁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 참전국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측을 대표해 참석한 트레버 브래든 캠프 미국 워싱턴 광구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112명의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로 7,000명 넘는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젊은 세대가 참전의 의미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장학금 전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6.25 전쟁 참전용사 800여 명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참전용사는 총 4명뿐이지만 거동이 불편해 모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아공 추모식에서도 우리 대사관이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세대를 넘어선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6.25 전쟁 75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열린 추모 행사는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매달 흥미있는 주제로 장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국방일보 병영 차트. 이번 달에도 많은 장병이 참여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MZ 장병들이 평소 나누는 대화가 궁금해 7월 3일 진행되는 군악 연주회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준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구사단 장병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니네 MBTI 뭐냐 혹시? 저는 ENFP입니다.
저는 ISFP입니다. 너는? 나는 ISTP. ISTP? 어쩐지 네가 휴가 볼 때 조금 좀 감정이 안 실려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기계 같다 그래야 되나? 좀 난 그런 걸 좀 느꼈거든. 준혁이는 되게 감정 실어서 잘 본단 말이야. 이게 손끝에 F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도 심볼에서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병영 차트가 MBTI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유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당신이 선호하는 군대 상급자. 선임의 MBTI는 어떤 유형인가요? 입니다. 설문 결과 계층에 상관없이 E와 S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와 F 그리고 J와 P 유형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직이나 상황에 따라 사고하는 감정이나 판단 인식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이 영향을 끼친 걸로 판단됩니다. 저는 INFP인데 제 연주에 감정을 많이 담아서 부는데 많이 유리한 것 같고. 저랑 MBTI가 하나가 다르시단 말입니다. 연주할 때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실수가 잦으신 게 아닌가. 하지만 실전에 임하면 말과 다르게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여기서는 좀 커져야 되잖아, 그지? 아니죠. 여기는 오히려 악보대로 그냥 일정하게 그냥 똑같이 가야 됩니다. 아니야, 여기서 작아지는 게 있는데 좀 여기선 커야지. 그럼 여기는 어떤데요? 여기는 그냥 빵! MBTI가 잘 맞는 선임과 호임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저는 ENFP입니다. 저는 ESTP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전 너무 좋습니다. 둘이 MBTI가 얼마나 잘 맞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금관, 목관. 하나, 둘, 셋. 목건. 가장 좋아하는 뉴스는? KFN 뉴스. 잘 맞네. 뿔뿔뿔. 구사단 장병의 하모니는 3일 진행되는 군악 연주회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영 차트는 국방일보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28보병 사단이 강원 철원군 일대 포병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장병 120여 명과 K9 자주포, 사격지휘 장갑차 등이 참여한 훈련은 6.25 사격 시 필요한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군 1함대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옥계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75주년 옥계지구 전투 전승 기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옥계지구 전투는 6.25 전쟁 발발 당일 기습 상륙한 북한군과 함정을 완벽히 격퇴한 해군 최초의 전투이자 첫 승전으로 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며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공군 16전투비행단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25-2차 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을 적용한 대테러 훈련과 정밀 제독소 설치 훈련 등을 통해 장병들의 임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했습니다. 호국 영령들이시여, 맨주먹 붉은 피로 공산괴뢰 침략을 막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심으셨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 땅의 호국 정신의 뿌리를, 희생 정신의 뿌리를 내리시고 이 시대에 커다란 발자국을, 커다란 빛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삶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가시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받두오니 고이 잠드소서. 6.25 35주년을 맞는 날 구국전선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오랜만에 만남을 갖고 먼저 가신 예전우의 묘역에서 가시님의 명복을 빌었다. 이들은 그날에 처절했던 격전장을 상기하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우던 님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다. 육사장에서 과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전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6.25 동란에 이들 노병들은 6.25 동란의 산 증인으로서 당시 사투를 벌였던 격전지 전투 상황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후배 장병들의 뜻있는 초청을 받고 바쁜 틈을 내어 자신들이 소속했던 부대를 방문했다. 후배 장병들은 정중하고 예우를 갖추어 진심으로 노 선배 전우들을 환영했다. 선대와 후배 장병들은 35년간의 역사 속에 묻혀 있었던 당시 전투 일지를 펼치면서 선후배 간의 정담을 나누었다. 또한 선후배 간의 만남으로 해서 후배 장병들은 부대의 뿌리를 찾고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부대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도 했다. 후배 장병들은 보다 생생한 선배 전우들의 증언을 듣고 격전지의 교훈을 빈틈없이 배우기 위해 경북 신령지구의 격전지 화산고지를 찾았다. 후배 장병들은 자유수호와 조국의 번영을 위해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묵묵히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던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6월 26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 그 사이 날이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체감온도는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기질은 좋음 수준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에 동부산지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에서 5mm입니다. 내일은 약한 비가 내린 뒤 오후 중반부터 개이겠으며 야간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청주, 부산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대구, 사천 31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지상 및 해상 작전은 기상 양호하겠고 동부산지로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 항공작전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 주로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토일 각각 10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잦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